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30살이 되던 해 여자친구는 27이었습니다. 연애를 시작한 지 1년쯤이 됐을 때 여자친구가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자기야, 회사 선배들 말 들어보니까 최대한 일찍 결혼하는 게 좋대. 여자 나이 30 넘으면 화장도 안 받고 그런다더라고. 갑작스런 이야기라 웃음이 나올 뻔했지만 여자친구는 진지해 보였습니다. 그래도 27이면 너무 이른 거 아닐까? 결혼 일찍 했다가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잖아. 사실 저는 결혼에 대해 여자친구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제 계획은 30 중반쯤 결혼을 하는 거였거든요. 하지만 여자친구의 생각은 확고해 보였어요. 물론 미신이긴 한데 아홉수가 진짜 안 좋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난 29 되기 전에 꼭 결혼하고 싶어. 아홉수? 그게 무슨 말인데?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나이 뒤에 구자가 들어갈 때는 안 좋다고 했어. 그래서 일찍 결혼하고 싶어. 결혼식 날 신부가 가장 예뻐야 하는데 30 넘으면 안 예쁘다고 했단 말이야. 여자친구가 진지한 표정으로 결혼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솔직히 저는 결혼을 서두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여자친구의 바람이 워낙 강했고 부모님도 결혼을 일찍 하길 바라셨던 터라 생각이 조금 흔들렸어요. 부모님은 저희 형제를 일찍 낳으신 덕분에 우리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며 항상 만족해 하셨거든요. 결국 여자친구와 결혼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돌렸습니다. 여자친구가 원하는 때에 맞춰 29 전에 결혼식을 올리기로 마음먹었어요. 여자친구와 결혼 이야기를 나누던 당시 저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시간이 조금 흐른 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여자친구는 우리 부모님과도 이미 몇 번 같이 식사를 하며 친분을 쌓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만남 또한 제가 제안한 것이 아니라 여자친구가 먼저 우리 집에 놀러 오겠다고 한 거였습니다. 처음에 저는 반대했는데요.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굳이 집까지 와서 식사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여자친구는 고집을 부렸고 결국 함께 우리 집에서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여자친구가 성격이 워낙 활발하고 부침성이 좋은 편이라 부모님께도 금세 호감을 얻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부모님과 잘 어울렸고 대화도 유쾌하게 이어가며 분위기를 즐겁게 만들었으니까요. 부모님도 그런 여자친구를 마음에 들어 하셨고 그 뒤로는 자주 왕래하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솔직히 여자친구와 결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주변에서 고부 갈등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던 터라 우리 가족과 잘 어울리는 여자친구가 더 예쁘게 보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집에 들어가 부모님께 여자친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유리가 결혼을 일찍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자 엄마가 반가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그럼 유리가 결혼하자고 한 거야? 네, 되도록 빨리 결혼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대부분 여자들은 결혼 늦게 하고 싶어 한다던데 유리는 조금 특이한 것 같아요. 특이하긴 뭐가 특이해. 엄마 아빠도 일찍 결혼해서 잘만 살고 있구만. 괜찮은 사람 만났으면 빨리 결혼해서 안정적으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 엄마의 말을 들으며 결혼을 서두르는 것도 괜찮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와 결혼 준비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여자친구와의 결혼 준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여자친구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는 것이었어요. 중요한 날인 만큼 백화점에 가서 새 양복까지 장만했습니다. 첫 인사에 가지고 갈 선물도 준비했는데요. 여기저기서 들어보니 한우 선물 세트가 제일 무난하고 인기가 있다고 해서 한우 선물 세트와 함께 양주까지 사서
여자친구 집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여자친구 가족들이 다들 저를 반겨줬어요. 여자친구 아버지는 저와 악수를 나누며 환한 미소를 지으셨고 동생도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거든요. 한마디로 분위기는 제법 좋았다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자 여자친구 어머니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불편한 듯한 기색이었거든요. 얼굴이 창백해지는가 싶더니 끝내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다고 느끼던 찰나 여자친구의 어머니 얼굴이 왠지 낯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얼굴이었으니까요. 그러다 문득 잊고 있던 기억 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 그때 그 사람이다. 여자친구 어머니의 얼굴과 떠오른 기억이 일치하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여자친구 어머니가 벼락이 내리치듯 소리를 질렀어요. 너 그때 그놈 봤지? 마트 주차장에서 그놈 봤잖아. 여자친구 어머니가 삿대질까지 하며 저를 가리켰습니다. 순간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고 여자친구가 깜짝 놀라 어머니를 말렸어요.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하지만 여자친구 어머니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전에 마트 주차장에서 나를 경찰에 신고했다던 놈 있잖아. 그게 저놈이라니까. 너 그때 그놈 봤지? 내가 사람을 기가 막히게 기억하는데 말끔히 정장 차려입었다고 내가 못 알아볼 줄 알아? 저 당나귀 귀 보자마자 딱 생각이 났어. 그때 어찌나 충격을 받았던지 요즘도 꿈에 저놈의 당나귀 귀가 나온다니까. 여기가 어디라고 발을 들이긴. 분위기는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고 여자친구가 어머니를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엄마, 제발 진정 좀 해봐. 진정?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 그날 저놈이 나를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니까. 차도 무슨 거지 같은 차를 몰고 와서는 그 문콕 좀 했다고 나를 경찰에 신고를 해?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이놈아. 여자친구 어머니가 저를 거칠게 밀어내며 집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상태로 그곳을 나와 차에 올라탔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여자친구가 집에서 뛰어나와 차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자기야, 그냥 가면 어떡해. 뭐라고 말 좀 해봐. 자기가 진짜로 우리 엄마를 신고한 거야? 제가 창문을 내리고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신고한 거 맞아. 나도 지금 혼란스러우니까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하지만 여자친구는 절대 그냥 보낼 수 없다는 듯 울먹이며 매달렸습니다. 이대로 가면 나는 어떡하란 말이야. 올라가서 우리 엄마한테 빌어보자. 그 말에 제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는 못하겠어. 그리고는 시동을 켜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사이드 미러를 통해 여자친구가 점점 멀어지는 모습이 보였지만 그날 이후 제 마음도 차갑게 식었다고 해야 할까요? 차를 운전하면서도 혼란스러워 운전대를 두 손으로 움켜잡아야만 했습니다. 그때 그 사건이 이렇게 꼬리를 물고 따라다닐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그 어이없는 사건은 반년 전 마트 주차장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저는 엄마 심부름으로 장을 보고 난 뒤 쇼핑한 물건을 트렁크에 싣고 운전석에 앉았는데요. 마침 친구에게 전화가 와서 통화를 하던 중이었어요. 통화를 하며 사이드 미러를 무심코 봤는데 한 아주머니가 물건을 뒷좌석에 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싣던 도중 차문이 제 차에 살짝 닿았는데 아주머니가 세게 미는 게 아니겠어요? 그 바람에 그 아주머니 차문이 제 차문에 쾅 하고 부딪혔습니다. 제 차가 10년 넘게 탄 차였지만 애정이 있는 차라 나름 관리를 잘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실수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처음에는 그냥 모른 척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주머니가 물건을 실는 내내 문을 열고 닫으며 몇 번이나 제 차문에 쾅쾅쾅 부딪혔습니다. 그 모습에 참을 수 없었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 한 번 더 참고 있었는데요.
그 뒤로도 행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가 참다 못해 차에서 내려 아주머니에게 말을 걸었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아주머니가 오히려 당당한 태도로 대답했습니다. 뭘 하긴 뭐래요. 물건 싣고 있잖아요. 지금 차 문을 계속 여닫으면서 제 차에 계속 문콕하고 있잖아요. 내가요? 내가 언제요? 뻔뻔하게 잡아떼는 그 태도에 어이가 없었지만 그래도 차분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는 절대 그런 적 없다고 강하게 우겨댔고 저도 그럴수록 화가 점점 치밀어 올랐어요. 문콕이 반복되면서 생긴 확연한 스크래치 자국이 차문에 선명했지만 좋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려던 생각도 잠시 아주머니가 결정적인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차도 무슨 거지 같은 차 타고 다니면서 더럽게 칠하리네 칠하리. 그 순간 애써 잡고 있던 이성의 끈을 놓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오래된 차라도 제게는 소중한 차였고 무례하게 구는 그 태도가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만들었거든요. 결국 저는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이 도착하고 마트 CCTV를 확인해 본 결과 아주머니가 여러 번 문콕을 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내내 큰 소리치며 잡아떼던 아주머니가 결국 보험사를 불렀고 그제서야 상황이 정리됐습니다. 그런데 반년 뒤 여자친구 어머니로 그 아주머니를 다시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게 저는 한우 선물 세트와 양주를 그대로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선물들을 그대로 들고 집으로 들어서자 엄마가 눈이 휘둥그레진 채 물었어요. 뭐야, 유리네 집 안 간 거야? 제가 머리를 극적이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무슨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왜? 무슨 일인데 그래? 엄마가 초조한 얼굴로 제 대답을 기다렸고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그때 마트 주차장에서 문콕 사건 기억나시죠? 그럼 기억나지. 근데 지금 그 얘기를 왜 꺼내는 거야? 그때 그 개념 없던 아주머니가 유리네 엄마더라고요. 뭐라고? 그때 그 사람이 유리네 엄마였단 말이야? 그게 정말이야? 엄마가 놀란 표정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고 옆에서 듣고 있던 아버지 얼굴도 점점 굳어졌습니다. 집안은 금세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는데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던 엄마가 침묵을 깨고 물었어요. 그럼 갔다가 그냥 나온 거야? 갔더니 그 아주머니, 그러니까 유리네 어머니가 제 길을 보고 단번에 알아보더니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결국 어쩔 수 없이 그냥 나왔어요. 제가 멋쩍게 귀를 만지작거리자 엄마가 다시 물었습니다. 네 귀를 보고 기억했다니? 그건 또 무슨 말이야? 제 귀가 당나귀 귀라나 뭐라나 딱 보고 알아봤다고 하더니 삿대질까지 하면서 저를 밀어내서 그냥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제 말을 듣던 부모님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넌 어떡할 거야? 침묵을 유지하고 있던 아버지는 여전히 아무 말도 없었고 제가 한숨을 쉬며 어렵게 입을 뗐어요. 저기 아무래도 결혼은 힘들 것 같아요. 그때도 그랬지만 오늘도 그 아주머니, 아니지, 유리네 어머니의 행동이 정말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제가 유리를 그만큼 사랑하지 않았던 건지 아니면 그분의 태도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의 모습을 보는 순간 정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날도 분명히 유리네 어머니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었잖아요. 근데 오늘도 똑같이 그러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솔직히 이 결혼은 아닌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두 분께 정말 죄송한데 결혼은 없던 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제 고개가 점점 더 깊이 숙여졌고 부모님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엄마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미안할 게 뭐가 있어. 오히려 그런 결단을 내려줘서 고맙다. 사실 네 말 듣자마자 네가 결혼을 그냥 강행한다고 할까봐 잔뜩 겁먹고 있었거든. 다른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랑 사돈을 뺏는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끔찍했거든. 엄마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근데 그 차가 진짜 행운을 부르는 차가 맞긴 하나 보다. 어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니.
그렇게 마트 주차장에서 시작된 악연은 결국 제게 결혼을 재고할 기회를 주는 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타고 다니는 차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자면 비록 오래된 차이긴 했지만 단순한 교통수단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어요. 오래전 우리 가족에게는 잊을 수 없는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당시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사업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을 때였는데요. 금전적인 어려움과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집안 분위기가 무거웠던 그때 타고 다니던 차까지 처분한 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아버지의 오랜 친구분께서 지금 제가 타고 다니던 차를 아버지께 주셨어요. 그분이 차를 건네시며 말했습니다. 이 차가 나에게 많은 행운을 가져다 줬던 차야. 나도 그때 힘들었을 때 우리 매형이 이 차를 타라고 줬는데 이 차가 내게 행운을 가져다 줬거든. 이번에는 내 절친인 너한테 이 차를 주고 싶어. 이 차가 분명히 행운을 가져다 줄 거야. 그때 당시에는 단순한 위로의 의미로 건넨 말일지도 모르겠지만 그 차가 우리 가족에게 정말로 행운을 가져다 줬습니다. 차를 받고 난 뒤 아버지의 사업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거든요.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고 위기를 극복할 방법들이 하나 둘씩 생겨났습니다. 가족 모두 힘을 합쳐 노력한 덕분이기도 했지만 그때 이후로 우리는 제 차를 행운의 차라고 부르며 특별히 여겼습니다. 지금은 오래되고 낡은 차지만 이 차에는 우리 가족의 소중한 추억과 기쁨 그리고 희망이 담겨있기에 제겐 세상 어떤 최고급 차보다 소중한 존재였어요. 그러다 보니 그날 마트 주차장에서 문콕 사건이 일어났을 때 더더욱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일이 또 다른 의미에서 행운을 가져다 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다음날 여자친구를 만나 헤어짐을 통보했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결혼은커녕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어렵겠다는 결론에 다다른 상태였으니까요. 하지만 여자친구는 예상보다 더 강하게 매달렸습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제 손을 붙잡고 말했어요. 자기야,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엄마가 그런 건데 헤어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어제 상황을 너도 봤잖아. 우리는 인연이 아닌 게 확실해. 사실 나도 결혼을 서두를 생각이 없었는데 어제 일을 겪고 나니까 더더욱 결혼하고 싶지 않아졌어. 제 말에 여자친구가 절박한 표정으로 제 눈치를 살피며 말을 이어갔어요. 그럼 우선은 헤어지지 말고 시간을 두고 우리 엄마 설득하면 어떨까? 그 말에 제가 어이없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대꾸했습니다. 너네 어머니를 설득하자고?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 여자친구가 머뭇거리더니 입을 뗐습니다. 어제 엄마랑 얘기 많이 해봤어. 근데 그날은 엄마한테 안 좋은 일이 있어서 화가 많이 나서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 화가 많이 나인 상태에서 엄마는 진짜로 문콕한 줄 몰랐대. 근데 자기가 경찰까지 부르니까 엄마도 멘붕이 왔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조금만 이해해주면 안 될까? 엄마도 뒤늦게 자기한테 미안해하고 있어. 우리가 만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이렇게 끝낼 순 없잖아. 엄마가 자기한테 꼭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했어. 제발 이렇게 부탁할게. 그러더니 갑자기 여자친구가 카페 바닥에 무릎까지 꿇고 앉아서는 두 손을 비비며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그 모습을 보고 놀라서 얼른 여자친구를 자리에 다시 앉혔어요. 그 뒤에도 여자친구는 여전히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빌었습니다. 그 모습에 마음이 약해진 것도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여자친구 어머니가 과연 무슨 말을 할지 어떤 태도를 보일지가 궁금하기도 했어요. 결국 제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마지막으로 너네 어머니 한번 만나볼게. 그럼 내일 우리 집 근처 카페 알지? 거기서 보자. 알았어. 거기로 내일 모시고 갈게. 여자친구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더니 연신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런 선택이 과연 옳은 선택인지 수없이 생각했어요. 또한 여자친구 어머니가 과연 무슨 말을 할지
궁금증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다음날 저녁 여자친구와 그녀의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집 근처 카페로 나갔는데요. 약속 시간보다 조금 늦게 도착했고 두 사람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묘한 긴장감 속에 자리에 앉자마자 여자친구 어머니가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유리한테 들어서 알겠지만 그날 내가 좀 힘든 일이 있어서 정신이 없었거든. 그래서 실례를 한 것 같아. 늦었지만 진심으로 사과할게. 여자친구 어머니가 머리까지 조아리며 사과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당황스러우면서도 예상치 못했던 태도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는데요. 여자친구가 밝은 목소리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자기야, 엄마가 엄청 미안해하고 계셔. 근데 자기도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면 갑자기 경찰까지 부르고 그랬으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잖아. 여자친구가 제 손을 잡으며 간절한 표정으로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동안 괜히 우울한 얘기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내가 말을 안 꺼냈는데 사실 우리 외할머니께서 많이 편찮으시거든. 그러다 보니 엄마도 우울증 같은 게 좀 있으셔. 그날도 이모한테 전화 받고 기분이 안 좋으셨던 모양이야. 사실 지금 연명 치료 중이신데 가족들 모두 많이 힘들어하고 있거든. 자기 그렇게 냉정한 사람 아니잖아. 그러니까 한 번만 이해해줘. 여자친구가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 살짝 마음이 흔들렸는데요. 외할머니의 상황을 들으며 그런 상황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깊은 한숨을 내쉬며 혼란스러운 마음을 정리하고 있던 그때 카페 사장님이 우리 가까이 다가오더니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우야, 이모랑 잠깐 얘기 좀 하자. 사장님 입에서 이모라는 단어가 새어나오자마자 모녀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여자친구가 화들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설마 이 카페 사장님이 진우씨 이모님이셨던 거야? 우리 엄마랑 오래전부터 친분이 있으신 분이라 이모라고 부르고 있어. 근데 그건 왜 묻는 거야? 아니야. 그냥 물어본 것 뿐이야. 여자친구가 말을 잇지 못한 채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고 이모를 따라 밖으로 나가면서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밖에 나가자마자 이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우야, 너 도착하기 전에 저 모녀가 무슨 말 했는지 다 들었어. 정말요? 무슨 얘기를 했는데요? 너 절대로 쟤랑 결혼하면 안 되겠더라. 이모가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사실 제가 늦게 도착했던 이유는 이모와 미리 상의한 작전 때문이었어요. 여자친구와 그녀의 어머니가 저 없는 자리에서 어떤 말을 할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거든요. 그리고 역시나 이모에게 들은 두 모녀의 대화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를 기다리는 동안 여자친구가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엄마, 전에도 말했잖아. 진우씨네 집 엄청 부자야. 그러니까 무조건 미안하다고 해. 여자친구 어머니가 못마땅한 듯 대답했어요. 근데 차도 거지 같은 차 타고 다니던데 진짜 부자인 게 맞는 거야? 생긴 것도 초라하게 생겨가지고 부자처럼 안 보이던데. 무엇보다도 그 당나귀기가 영 마음에 안 든단 말이야. 엄마, 내가 뒷조사 다 해봤다고 했잖아. 사실 진우씨는 결혼 늦게 하고 싶다고 했는데 내가 걔네 집 가서 걔네 가족들한테 알랑방귀 끼면서 노력하는 바람에 마음을 고쳐먹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초치지 말고 가만히 좀 있어. 거기다 결혼하고 나서 바로 임신공격 들어갈 거니까 엄마는 그때 진우씨한테 사과받으면 되잖아. 돈 많은 사이 얻으면 엄마한테도 좋은 거 아니겠어? 제 성격에 애 낳으면 이혼한다는 소리 절대 못할 거니까 조금만 참아봐. 이모가 테이블을 청소하는 척하며 휴대폰으로 두 모녀의 대화를 녹음까지 했다며 녹음된 대화 내용을 들려줬고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다시 카페 안으로 들어가 조용히 녹음된 내용을 재생했더니 두 모녀의 얼굴이 점점 새파랗게 변했고 여자친구가 당황한 표정으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야, 그건 내가 엄마를 설득하려고 한 말이야. 내 마음은 진짜 그런 게 아니야. 제발 믿어줘. 하지만 제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됐어.
네 얼굴 보기도 싫고 네 목소리 듣기도 싫으니까 2번 다시 연락하지 마. 바로 번호 차단할 테니까. 자기야, 제발. 여자친구가 다시 무릎을 꿇고 애원했지만 저는 단호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만약 이모에게 부탁하지 않았더라면 정말 큰일 났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녹음된 내용 속에 드러난 전 여친의 모습은 제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카페에서 두 모녀의 진짜 모습을 보며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는데요. 세상에 이런 악연이 또 있을까 싶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